오늘은 성동구 유창길 한의원의 유창길 원장님 모시는 날입니다. 그럼 원장님 만나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미니 강의 주제는 어떤 건가요? 네, 오늘은 주변에 보면 몸 안 좋으신 분들요, 특히 등이 많이 뒤로 튀어나오신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구부정한 자세죠. 이런 분들은 등뼈, 즉 흉추가 구부러진 상태를 말하는데요. 오늘 이렇게 등뼈가 굽은 분들, 등뼈가 뒤로 심하게 튀어나온 분들, 이렇게 등뼈가 심하게 튀어나온 분들의 등뼈를 쫙 펴주는 흉추 교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예. 턱 관절을 이용해서 흉추 교정이 같이 들어갔을 때 좋아진 실제 사례들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미니 강의 주제는 턱 관절과 흉추 교정인데요. 흉추라고 하면 일단 등 쪽에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정확히 어디에 있나요?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슴 흉자 등 부위를 말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척추를 봤을 때 사람 몸은 목 7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허리에 5개가 있어요. 목하고 허리 사이에 있는 게 흉추입니다. 아, 예. 예,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 등 쪽에 날개축뼈 사이에 있는 부위가 흉추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총 12개인데 중요한 게 있어요. 척추가 24개입니다. 예. 목부터 허리 끝까지 가요. 24개인데 그 24개의 척추 중에서 절반인 12개가 흉추다. 그러니까 척추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게요. 네. 그래서 흉추는 척추 전체에서 5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치료에 있어서 많은 의미를 중요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절반이나 차지한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참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흉추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이 있습니까? 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등 쪽이죠. 예. 날개축지뼈 사이에 있는 뼈가 이제 흉추인데 이 흉추가 문제가 생기면은 뒤로 튀어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예. 그러니까 등이 구부정한 자세가 됩니다. 이게 뒤로 튀어나오면은 뼈가 뒤로 튀어나오니까요. 그 주변의 근육이나 인대가 뭉치고 경결이 돼요. 그래서 일단 등이 아프다, 등판이 아프다, 등짝이 아프다 이런 분들 많죠. 예. 그리고 날개축지뼈 있는 데가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 많아요. 등뼈가 튀어나오니까 아픈 거예요. 간단하죠? 뒤로 튀어나오니까 눌려서 아픈 겁니다. 예. 그러니까 튀어나온 거는 집어 넣어주면 안 아파지는 거겠죠? 그러니까 조금만 무리해도 등이 아프다고 하신 분들, 특히 날개축지뼈 주변이 아프다고 하신 분들 많고요. 이런 분들 다 등뼈가 튀어나오면서 인대 근육이 눌리니까 아파진 거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려면 튀어나온 등뼈를 쑥 집어넣어서 제자리로 들어가 버리게 하면 좋아지는 겁니다. 예. 중간에 말씀해 주셨지만 튀어나와서 집어 넣으면 된다. 네. 말은 쉽지만 사실 과정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예.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지금 이제 튀어나온 등뼈를 집어넣기만 하면 된다.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손으로 눌러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없죠. 무슨 못이 아니잖아요. 예. 그 망치 두드리듯이. 몸속 가운데에 있어요, 척추가. 예. 근육하고 피부 밑에, 한참 밑에, 몸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뒤에서 등을 민다고 해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흉추를 교정하는 특수한 교정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흉추를 집어넣으려면 날개축뼈 뒤쪽에 그 등 쪽을 튀어나온 걸 집어넣으려면 제일 먼저 턱 관절을 일단 잡아놓고요. 이 턱 관절을 잡는 이유는 턱 관절을 잡아야 경추 2번 축추 24마디 척추의 전체 움직임을 일단 주관하는 게 경추 2번이니까 일단 턱 관절 장치를 입에다 끼우고 경추 2번 축추를 잡아주면 일단 척추가 전체적으로 일단 정렬이 되죠. 예. 그 상태에서 밑으로 내려가서 등뼈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등뼈를 집어넣는 게 아니고 일단 턱 관절 두개골 경추의 2번 축추를 잡아놓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잡고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이 교정하는 게 이제 고난이도 좀 테크닉입니다. 그럴 것 같아요. 예. 방법은 환자분을 이제 침대에 무릎을 세운 자세로 눕힙니다. 예. 그러니까 무릎을 이렇게 세모 모양으로 이제 세우고 천장 보고 누운 상태에서 제가 환자분의 뒤통수를 왼손으로 감싸고요. 예. 제 오른손으로 환자분 등 밑으로
제 주먹을 집어넣어요. 예. 그럼 제 주먹이 환자분 등 밑에 깔리겠죠. 예. 예. 그 상태에서 제가 머리를 그대로 들고서 앉은 자세를 일으킵니다. 그럼 무릎은 구부러진 상태에서 환자분 상체가 이제 일어났죠. 90도. 예. 제 손은 그 등뼈에 그대로 갖다 있어요. 주먹이. 그 상태에서 이제 환자분을 그대로 제가 몸통을 감싸는 상태에서 침대에 눕히는 거예요. 그러면 제 주먹 위로 등뼈가 닿으면서 침대에 눕게 되겠죠. 그렇죠. 이제 등 쪽이 뜨니까. 예, 깔리니까. 예. 제 주먹이 깔리는 거죠. 아, 그렇죠. 쉽게 말씀드리면. 그거를 흉추 1번부터 12번까지 있는데 1번부터 12번까지 3번에서 4번에 걸쳐서 제 주먹 크기만큼 한 번에 3, 4마디씩 한 번 안 지켰다가 눕히면서 1번부터 3번까지 교정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환자분이 침대에 누우면서 등 쪽이 제 주먹이 깔리게 되겠죠. 예. 그 주먹으로 흉추가 환자분 체중을 통해서 제가 위에서 눌러 내리는 자세가 되는 거예요. 예. 환자분 몸통을 제가 완전히 감싸고 있고 환자분 위에서 제가 누르니까 환자분 체중하고 제 체중이 눌려가지고 제 주먹 위에 두 사람 체중이 실리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상당한 무게예요. 그러니까 체중이 많이 나가신 분들은 그 부하가 많이 걸리고요. 날씬하신 아가씨 분들 같은 분들은 가볍게 해야지 그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 주먹 하나만큼 흉추 3마디씩 걸려서 3마디 한 번 교정하고 다시 일으켰다가 눕히면서 그 밑에 3마디 또 한 번 일으켰다가 눕히면서 그 밑에 3마디 이렇게 해서 3번에서 4번 척추 키에 따라서 키가 작은 사람은 3번이면 교정이 되고요. 키가 큰 사람은 4번 정도의 제가 제 주먹 크기로 이렇게 4번 정도 반복을 해서 교정을 하면은 이게 몸 중심에 있는 척추라서 흉추가 12개죠. 척추의 가장 중심이라서 소리가 아주 두루룩 하는 소리가 피아노 소리처럼 경쾌하게 나면서 뼈가 한 번씩 3개씩 이렇게 들어가면서 12개가 차자작 들어가요. 이렇게 되면은 흉추가 이렇게 딱 12개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턱관절 잡고 경추로 척추 전체를 일단 잡아놓고 흉추를 세밀하게 딱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벌써 흉추 12마디는 척추 24개 중에서 절반이죠? 예. 척추에서 절반을 일단 확실하게 집어넣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50점 벌써 맞고 들어간 거죠? 이렇게 흉추를 교정하는 거는 좀 자세도 어렵고 고난이도 테크닉인데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은 팔이 길어야 돼요. 의사의 팔이. 의사의 팔이 길지 않으면은 환자분 몸통을 감싸 안을 수가 없어서 주먹이 환자분 등까지 가질 않아요. 우리 고목나무 이렇게 둘러쌀 때 예, 예. 그거랑 똑같거든요. 두꺼운 고목나무는 팔 짧으신 분들은 이게 안을 수가 없죠. 나무를. 근데 팔이 기신 분들은 나무를 손가락에 닿게 꽉 안을 수가 있죠. 그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제가 좀 팔이 길어요. 팔이. 예. 제가 좀 팔이 좀 선천적으로 길기 때문에 흉추 교정을 아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행운이죠. 이거는 제 부모님께 감사드려야 되는데 팔이 이게 길고 제가 어깨가 길고 강하기 때문에 이 흉추 교정을 정확하게 해드릴 수가 있는 어쩌면 선천적으로 좀 행운인데 이렇게 장점이 있습니다. 예. 예. 저는 이제 팔 길이가 그리 길지 않아서 흉추 교정에는 적합하지 않네요. 예. 흉추가 이렇게 그 척추에서 가장 넓은 범위를 차지한다고 이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예. 참 이 비중 면에서도 참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24개 중에서 12개가 흉추다. 그래서 척추의 절반이 흉추다. 그래서 흉추 12개를 집어넣으면은 척추 절반을 일단 교정해 놓고 들어간다. 예. 그러니까 50%를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일단. 이렇게 돼서 특이한 병일수록 그리고 척추가 상태가 나쁠수록 난치병일수록 척추에 비틀림이 심해지는데 흉추가 특히 뒤로 튀어나오면서 비틀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낫지 않는 병, 만성병, 난치병일수록 흉추를 교정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치료 속도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흉추를 잘 교정하면은 치료가 빨리 되고요. 흉추를 물론 교정 안 하더라도 치료는 됩니다. 그런데 치료 속도는 조금 늦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따라서 척추 치료 시에 턱관절을 이용해서 반드시 경추를 일단 잡고 척추 전체를 잡은 다음에 흉추를 쫙 펴주고 제자리로 집어넣어야 된다. 그래야지 치료가 빨리 된다. 네, 그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예. 흉추 교정을 통해서 좋은 효과가 나는 치료 사례 오늘 준비해 오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소개해 주시죠. 이 방송을 이제 택시 기사님들이
제일 많이 들으신 것 같다고 제가 예. 말씀드렸는데, 이 택시 기사님들이 하루 종일 앉은 자세로 이렇게 핸들 잡고서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요, 점점 이렇게 자세가 이렇게 돼요. 그렇겠죠. 기사님들 이렇게요. 구부정해지겠죠. 무정해져요. 예. 그러다 보니까 기사님들 보면은 등이 튀어나오신 분들이 많아요. 이 방송을 듣고서 저를 찾아오신 택시기사님들 보면요, 10명이면 10명 다 등이 다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사님들이 이게 직업병적인 문제인데 하루에 12시간 이상 운전하다 보니까 등뼈가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사님들은 척추가 안 좋고요,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증상 있는 분들 많고, 등이 결린다, 어깨가 결린다 이러신 분들 많고, 손, 발, 어깨가 저리다, 다리 한쪽이 저리다, 이런 증상 호소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50대 개인 택시 기사님이 이제 한 분 오셨는데, 이 방송 듣고서 턱관절 치료하고자 오셨는데 10년 넘게 운전을 했다고 그랬어요. 이분 보니까 여지없이 등이 튀어나와 있어요. 만성 피로에다가 척추 디스크 증상,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증상까지 있어서 한쪽 팔 저리고 다리도 저린 분이었습니다. 이분 오신 첫날 이렇게 턱관절 장치를 일단 입에다 착용시킨 다음에 두개골과 척추의 전체 균형을 잡아놓고, 등이 많이 튀어나오셨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침대 위에 눕혀놓고 제가 흉추를 1번부터 12번까지 3, 4번에 걸쳐서 또르륵 또르륵 다 피아노 소리를 내면서 집어넣으니까, 처음 받고 가시고 이제 다 두 번째 오셨는데 치료 한 번만 받았는데도 그날 처음으로 잠을 좀 푹 주무셨다, 숙면을 취하고 그 다음날 만성 피로감이 훨씬 덜했다, 그리고 목과 어깨 결리는 게 심했었는데 한 번 치료받았는데도 많이 편해지더라, 50% 정도 감소가 되더라. 이렇게 한 번 받았는데도 척추를, 턱관절을 이용해서 경추, 척추 전체를 잡은 다음에 흉추 12마디를 다 집어넣어 버리니까요, 몸 전체가 완전 지각 변동이 일어나거든요. 예. 제자리로 다 집어넣어 버리니까요, 한 번만 이렇게 받았는데도 벌써 본인이 느끼기에 몸이 뭔가 다르거든요. 이분 그러니까 이런 신뢰 속에서 오셔가지고 다음번에 3개월 그 치료 등록을 하시고 지금 저랑 같이 3개월 치료 거의 마무리 되는데 많이 거의 다 좋아하셔가지고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예. 이 택시 기사님들의 등뼈가 뒤로 튀어나오시는 걸 보면은 역시 한 자리에 앉은 자세로 계속 일하시는 분들은 등뼈가 뒤로 튀어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 종일 운전하시는 택시 기사님들, 그리고 하루 종일 미싱이나 봉제 일 하시는 분들이 또 많아요. 그렇겠네요. 근데 이 봉제 일 하시는 분들이 이 방송을 또 많이 들으십니다. 그렇군요. 일하시면서 들으시나 봐요. 예. 듣고서 이제 또 많이 오시는데, 오시면 마찬가지예요. 기사님들이랑 여지없이 하루 종일 10시간 이상 앉아서 미싱 봉제 일 하시는 분들은요, 등이 다 튀어나와 있어요. 예. 그리고 한쪽으로 휘어 있습니다. 등뼈의 문제, 흉추의 문제가 반드시 있는데 20년 넘게 이제 재봉 일을 하신 50대 남성분께서 이 방송을 듣고서 이제 오셨는데, 첫날 보니까 목, 허리, 등, 척추 전체가 아프면서 등이 튀어나와 있고 한쪽 팔이 저리다고 하셨어요. 한쪽 목까지. 예. 이분 첫날 진찰 시에 이제 이렇게 등이 튀어나온 것을 확인하고 3개월 동안 이제 치료를 이제 들어갔는데요. 낮에 끼는 턱관절 장치 끼고 밤에 주무실 때 끼는 장치 끼면서 한의원에 오셔서 흉추 교정을 1번부터 12번까지 매번 교정을 하니까 이분 3개월 동안 치료하면서 척추가 펴진 거예요. 등뼈가 들어가니까 척추가 펴지고 저린 게 덜해지고 등, 허리, 목, 척추 전체가 20년 동안 이러면서 아팠던 게 감소가 된 거죠. 이분이 본인이 재봉 일을 오래 하시면서 불편하시던 증상이 없어지니까 같은 회사에 계신 다른 똑같은 증상을 가지신 분을 또 모시고 오셔서 그분도 지금 치료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이 흉추 교정이 이처럼 척추와 등뼈가 안 좋으신 분들에게도 참 이렇게 효과가 있었는데요. 원장님께서는 평소에 난치성 질환이나 뇌신경계 질환 치료에도 참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떻습니까? 예, 지금 그 말씀드린 것처럼 난치성 뇌신경계 질환도 턱관절을 이용해서 치료하면 잘 낫는데 흉추를 교정해주면 더욱 빨리 낫는다. 예. 이게 이제 말씀드릴 주제인데 10대 남학생이 왔어요. 그 목과 머리, 어깨를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계속 어깨를 이렇게 들썩거리고 목을 자꾸 이렇게 돌리고 꼭 틱장애처럼. 틱장애처럼. 예.
그래서 이게 너무 심해가지고 어머님이 신경과 이렇게 다니시면서 여러 병원을 전전하셨는데 뭐 수술을 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오니까 10대 어린 학생인데 아이고. 어머님이 이제 깜짝 놀라서 모시고 온 건데 아드님을 이게 사경증이라든지 틱장애, 연축성 근육긴장 이런 범주에 드는 난치성 뇌신경 장애로 인한 증상이죠. 그러니까 연축성, 내 의지랑 상관없이 근육이 수축되고 긴장되면서 막 움직이는 거예요. 병원에서 이제 수술해야 된다고 했는데 수술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데리고 오신 건데 이 학생 첫날 오셨을 때 보니까 뒤도 가만히 있질 않아요. 어깨, 목, 몸통을 가만히 놔둘 수가 없는데 본인이 하고 싶지 않은데 지금 그런 그렇죠. 거죠. 예. 본인이 말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괴롭고 힘들죠. 그런데 이 10대 남학생의 등뼈를 보니까 뒤로 너무나 심하게 튀어나와 있어요. 손을 대면은 아주 새우등처럼 아주 그냥 심하게 뒤로 튀어나와 있고 또 거기다가 왼쪽으로 심하게 뒤틀려 있었습니다. 뒤로 튀어나오면서 한쪽으로 꼬여 있으니까 몸이 제대로 서 있지를 못하죠. 척추가. 처음 내원한 첫날부터 턱관절 장치를 끼우면서요. 경추와 척추 전체를 잡아주면서 등이 너무 튀어나오고 휘었기 때문에 흉추를 교정한 거예요. 이건 어린 학생이기 때문에 흉추를 1번부터 4번까지 12번까지 3번에 걸쳐서 교정이 됩니다. 키가 작기 때문에 제 주먹 3개 정도 크기로 3번을 하면은 12마디가 이제 들어가는 건데 첫날 교정해보니까 10대 초반의 남학생인데 5, 60대 아저씨들의 등뼈에서 나는 소리가 나요. 어린이의 척추가 이렇게 굳어 있는 거예요. 척추가 등뼈가 이렇게 심하게 아저씨들처럼 굳어 있다 보니까 난치성 질환이 뇌의 신경을 장애를 일으켜서 신경 증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등뼈 굽어진 거 뒤로 튀어나온 거를 해결을 하지 않으면은 척추가 쓰질 못합니다. 근데 물론 제일 우선의 전제는 턱관절을 잡고 뇌와 경추 2번과 척추 전체를 잡아주고 나서 흉추를 교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등이 심하게 튀어나오고 한쪽으로 휜 어린이가 이런 연축성 사경증과 같이 틱 증상 심한 근육 경련 같은 증상이 나와도 척추를 쫙 펴버리니까요. 등뼈를 피면서 등뼈가 척추의 절반이죠. 12마디를 펴버리면서 턱관절로 경추와 척추 전체를 펴버리니까 척추가 꼿꼿하게 펴져버리죠. 예. 치료 시작한 지 2주가 안 돼서 경련이 50%가 줄고요. 4주가 지나니까 10%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비디오 촬영을 첫날부터 4주 동안 했는데 처음 왔을 때 촬영했을 때는 거의 화면 안에서 정지하고 있는 적이 없는데 4주 지난 후에 촬영한 걸 보면은요. 가만히 척추를 펴고서 얌전히 잘 있습니다. 척추 전체를 꼿꼿하게 세워놓으니까 몸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우리 몸의 중심이 기둥이 딱 굳건하게 박혀 있으니까 몸이 흔들리지 않죠. 바람이 불어도 움직이질 않죠. 건물이 튼튼한 것처럼 기둥 뿌리가 튼튼하면 건물이 튼튼한 것처럼 척추를 꼿꼿하게 세워놓으니까 흉추를 펴서 몸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뇌신경 장애, 이건 틱장애, 이런 연축성 근육 경련, 사경증이라든지 이렇게 근육 긴장이나 경련, 내 의지대로 제어할 수 없는 움직임, 턱관절을 이용해서 흉추를 교정하면 척추가 완전하게 펴지면서 어려운 뇌신경 질환도 의외로 빠른 시간 내로 좋아진 경우가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오늘은 턱관절과 흉추 교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